저는 60대 초반 여성인 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건강 강의를 정말 많이 들었지만 제 상황과 증상에 딱 맞는 해법은 없는 것 같았어요. 나만 왜 이렇게 안 나아질까? 이런 생각이 자주 들었고 늘 외톨이 같았습니다. 강의를 듣고 실천하려고 해도 쉽지 않고 어느새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7남매 중 넷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 심각한 우울증을 앓으셔서 집안이 늘 우울했습니다. 아버지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직장인이셨지만 40대에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일찍 잃고 언니 오빠가 부모님 대신 저를 키워줬습니다. 언니 오빠가 엄격했고 저는 어쩐지 항상 언니 오빠가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결혼 후 남편과 아이 2명을 낳아 키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렵지 않았고 아이들과의 사이도 평범합니다. 남편은 공감 능력이 부족해 속마음을 나누기 힘들고 무엇보다 노력하는데도 건강이 나아지지 않는 것 같아 큰 스트레스입니다. 20대 때부터 환절기마다 기침을 했기에 지금도 늘 건강 때문에 불안 속에 사는 날이 많아요. 건강해지려고 식이요법도 철저히 지켜왔지만 제약과 스트레스만 더 커진 것 같습니다. 몸이 괜찮아지면 모든 게 괜찮을 거라 믿었지만 매일 건선 증상을 확인하는 습관까지 생겼습니다. 현재 두피부터 몸까지 건선이 심합니다. 병원약은 바르는 약만으로 치료 중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검사하면 모든 수치가 정상입니다. 자다가 소변 때문에 자꾸 깨고 가스가 차고 묽은 설사를 자주 하고 치질 증상이 있습니다. 잠을 잘 못 자고 관절 통증 때문에 힘들어요. 요통, 어깨 결림뿐 아니라 탈모도 있습니다. 손발이 차고 땀이 적고 몸이 잘 붓습니다. 요샌 집중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기억력도 감퇴되는 것 같고요. 지금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요. 오전에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집에서만 생활합니다. 오후에는 너무 피곤하고 팔다리뿐 아니라 몸이 전체적으로 무거워요. 요즘은 혼자 있는 것이 편하고 사람 만나는 게 힘듭니다. 저는 평생 참고 억누르며 버텼던 것 같아요. 폐경 이후엔 그 버티는 것조차 어려워졌고요. 몸도 마음도 나아지고 싶어서 상담도 받고 여러 치료도 받아봤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크게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건 우울감입니다. 요즘 들어 우울감이 깊어집니다. 우울감에서도 건강 불안에서도 벗어나고 싶습니다. 약사님, 상담사님, 이제는 저에게 딱 맞는 해법을 찾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몸부터 얘기를 해보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진짜 완전히 호르몬이 바닥인 것 같아요. 그 몸에 염증이나 열은 가득한데 그럼 이걸 빼내야 되잖아요. 36.5도를 맞추지 않으면 몸이 안 되잖아요. 우리 몸은 단백질인데 너무 온도가 낮으면 효소들이 일을 못하고 너무 온도가 높으면 효소들이 다 익어버리고 그래서 생명활동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36.5도를 맞춰야 되니까 열을 빼내든가 열을 올리던가 해요. 내 몸이 스스로. 열을 내던가 빼던가. 그래서 항상 맞추는데 이분이 이게 몸속에 염증은 많은데 이제 염증이 많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면역세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돌봄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혈액이 부족해지고 열이 발생하고 열이 발생하면 면역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낡은 세포를 처리를 못하니까 염증이 많아지고 염증이 많아지면은 우리 몸이 그거를 언제 해결을 하냐면 이럴 때 내 몸에서 내 몸속에 염증 없애지 못해요. 내가 대변이나 소변으로 빠지는 게 제일 건강한 건데 열이 지금 피부로도 못 빠지고 지금 장도 안 좋잖아요. 설사하고 자꾸 체하고 그러니까 이제 소변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야간열을 많이 보는 거죠. 화학적으로 열이 발생해서 염증이 가속화되는 것도 있지만 몸이 틀어져서 물리적으로 몸이 틀어져서 염증이 가속화되는 것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손발이 차고 땀이 적고 몸이 잘 붓는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손발이 차다 갈 게 없는 거죠. 근데 또 탈모는 진행돼요. 그러니까 열이 위로 올라가는 거죠. 열이 붓는 거죠. 이분이 부어요. 붓는다는 거는 림프순환이 안 된다, 혈관이 약해졌다. 사람이 지금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도 막 관절이 다 틀어지고 아프고 붓는데잖아요. 그러니까 운동 방법이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분이 스트레스 상태가 너무 이제 60세가 넘었잖아요. 60년 이상 지속이 되면서 교감신경이 너무 이제 항진이 됐죠. 근데 신경이라는 것도 자원이라서요. 한정없이 항진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꺾이는 순간이 와요. 교감신경이
너무 이렇게 하다가 이제 자원이 부족해지니까 갱년기 즈음에 교감신경이 고갈이 돼버려요. 이제 뭐 끌었을 힘도 없는 거죠. 끌었을 힘도 없으면 우리 몸이 이제는 안 되겠다, 살아남아야겠다 해가지고 부교감신경이 항진이 돼. 이제 우울증이 와버린 거죠. 근데 우울증도 올 수밖에 없는 게 혈액이 부족하면은 신경 전달 물질이 안 만들어져요. 우울증이 결국 세로토닌 부족인데요. 세로토닌이 부족하다는 걸 사람들이 행복 호르몬이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행복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추상적인 거. 행복이라는 호르몬은 우리가 인간이 추구하는 궁극적 목표는 아니고 약간 설탕의 단맛 같은 거? 행복해야 저 살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니까 이제 뇌에서 행복이라는 어떤 도파민 뭐 이런 것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 인간에게 중요한 거는 안전이에요, 안전. 그래서 세로토닌이 없다. 이 말은 안전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이분이. 몸으로 치면은 혈액과 체액을 채우고 호르몬을 채워야 돼요. 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게 해야 하고 면역세포의 균형을 잡아야 돼요. 면역세포가 면역력이 지금 너무 바닥이에요. 교감신경이 계속 흥분돼 있으면은 면역세포도 계속 흥분을 해서 자기 세포를 공격해요. 이게 건선이에요, 건선. 자기 세포. 결국에는 혈액 부족이 제일 커요. 혈액 부족과 불안. 몸은 혈액을 채워주고 우리 몸의 70%가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을 가득 채우면 염증은 많이 사라지는데 뭐 어릴 때 상실 경험, 부모님을 일찍 여의셨잖아요. 그리고 두려웠던 가족 관계, 언니, 오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외로움, 두려움, 긴장, 불안 속에서 늘 살아오셨던 것 같아요. 이런 감정들은 단순히 마음속에서만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평생 참고 억누르며 버티는 습관으로 굳어지고 몸과 내 전체에 루틴처럼 각인이 됩니다. 평생 참고 억누르며 버텼던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뇌는 위협을 느끼면 자동으로 투쟁, 회피, 얼어붙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수연님의 경우 두려움, 불안 같은 감정을 억누르는 얼어붙기 반응이 반복되신 것 같아요. 이럴 때 몸은 점점 움직임을 멈추고 경직이 됩니다. 그러면서 생각도 나는 싸워도 안 돼. 참아야 안전해. 라는 이런 부정적인 루틴에 갇히게 돼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나아질까? 라는 자기 의문. 그 이면에는 불안이라는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불안하면 편도체는 과하게 활성화되겠죠. 그럼 우리 뇌는 여전히 위험하다라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아무 일이 없는데도 뇌의 불안 신호, 즉 안 좋은 신호나 나를 위협하는 것만 더 열심히 찾으려고 해요.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니까요. 이건 보호 본능이에요. 그 편도체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편도체, 오늘 상담하신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가 편도체라는 말을 썼더니 처음 들어보신대요. 우리는 너무 익숙한데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편도체 조금 설명해 주시면 안 될까요? 편도체는요, 감정 경비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도체는 부정적인 감정에 아주 민감하게 편도체가 반응해요. 뇌에 있는 기관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이제 편도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부정적인 감정에 민감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생존과 연결이 돼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뭔가 위협이나 두려움 같은 걸 느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살아야 되죠. 생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편도체가 기능을 활성화시킵니다. 나 지금 살아야 돼. 지금 위험하네? 그래서 이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면 우리는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투쟁하거나 싸우거나 아니면 회피, 도망가거나 아니면 곧 만나서 우리가 곧 만나면 죽은 척해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얼어붙기.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반응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생길까요? 전두엽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건 마치 시소 같은 거예요. 그래서 편도체는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야 되니까 모든 걸 생존에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전두엽 기능이 있든 별로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전두엽은 생각하는 거죠. 네. 생각. 전두엽은 이성적인 사고를 하게 하고 무언가 문제를 해결하게 하고 창조적인 걸 만드는 영역이에요. 근데 이게 생존에서 지금 필요가 있나요? 없죠.
도망가야지 뭘 생각을 해요. 네. 공부하고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전두엽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근데 이렇게 편도체가 과하게 활성화되면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신호들을 많이 발생하는데 그중에 가장 큰 문제가 교감신경 항진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도망을 가든 싸우든 하려면 교감신경이 항진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강의를 들어도 실천이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이건 실패 경험이에요. 근데 이런 실패 경험이 더해지면요. 점점 자기 효능감이 떨어집니다. 그럼 맞아요. 어떻게 되죠? 자존감이 낮아져요. 그러면서 나를 스스로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게 돼요. 하지만 이 모든 패턴은 결국 우리 몸이나 신경계가 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나 다했던 살리려고 한 흔적이에요. 거잖아. 나 살리려고. 네. 그러니까 내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내가 오래 참고 버티고 이걸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고 했던 흔적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네. 엄마한테 돌봄도 못 받고 언니 오빠 눈치 보고 맞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좀 안아줘야죠. 애썼다. 이제 안전해.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나를 안아주는 거예요.